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6억 원씩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 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는 셈입니다. 지난 1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8월 KB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제곱미터당 1,217만 원으로 전월 대비 16만 원 상승했습니다. 3.3제곱미터로 환산하면 4,023만 원으로 KB조사에서 자치구 전세값이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이 이달 중 본 궤도에 오릅니다. 서울시는 기본계획 변경, 제2종 7층 일반 주거지역 규제 완화 등 이행 준비와 제도 개선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말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자, 서울시가 9월 말부터요, 재개발 해제 지역 등 좀 노후되고 슬럼화가 되어 있어서 주거 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주택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고 합니다. 후보지는 25곳 내외라고 하고요. 총 2만 6천 가구 규모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자,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8번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리고요. 무료 문자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한 문자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해 보시고 실시간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자, 노란톡방도 열려 있거든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 입장하셔서도 최신 부동산 소식 확인하시고 다양한 궁금증들도 도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은 이분 나와주셨네요. 이분은 부동산계의 킹스맨이시죠. 김대진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정말 우리가 가을이라고 부를 수 있는 9월입니다. 자, 9월, 이제 하반기 빠르게 지나갈 거기 때문에 정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두 지역을 찾아볼 텐데요. 이사님께서 보시는 지역들이 오늘 어디일까요? 네, 일단은 오늘도 두 가지 지역은 특히나 또 서울의 강북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마포 지역 되겠고, 두 번째는 또 서울 강남 3구의 서초구 라인들, 그 중에서도 서초동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제 며칠 전에 추가적인 신도시 얘기가 나왔죠. 뭐 군포를 비롯해서 뭐 화성 라인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서울과 멀어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서울의 주변에 사실 서울의 집값의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그런 공급 또는 가격적인 안정화를 예상을 해보시려면 실제 정책은 규제 정책과 공급 정책이 두 개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공급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이 주택 시장이라고 하는 이런 아파트 시장이 사실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기적으로 본다면 또는 단기적으로 봐도 적어도 최소 8년 이상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공급에 대한 얘기들인데 뭐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렇게 신도시 조성이라든지 또는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 지역의 단기적인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8년에서 10년 정도 향후를 좀 내다보신다면은 물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급에 대한 얘기가 수요보다 더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분명히 주택 시장의 안정화는 찾아올 수가 있긴 하겠지만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도시 발표나 또는 추가적인 공급 발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점점 단계별로 진행이 되었을 때
처음에 계획했었던 것보다는 한참 적어지는 숫자를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울 수도권 지역에 토지, 나만 아는 토지는 없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또는 주택 공급에 또는 추가적인 신도시 공급에 대한 부분들 염려하실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결과적으로 제가 뭐 팩트로 좀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향후에 적어도 5, 6년 정도 사이에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는 그런 수준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아직도 서울시장은 가격이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두 지역을 망원동과 그리고 서초동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공급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닌 만큼 저희가 지금 부동산을 찾아봐야 할 이유 충분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인데요. 자, 6호선 마포구청역 부근에서 방 3개로 이루어진 아파트 찾아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7억 500만 원에서 7억 3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마포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포구 하면 또 상권인 것 같은 게 이대, 신촌, 홍대 등등도 생각이 나고 SNS에서 카페 거리로도 유명했던 망원동 쪽으로 저희가 또 가볼 텐데 자, 상권을 비롯한 입지 이야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여러모로 사실 지역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가 된다면 그만큼 수요는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울이라고 하는 그 지역 내에서 공급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사람들이 너도 살고 싶어하는 동네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지역이 요즘 들어 젊은 층, 특히나 이제 앞으로 구매력이 있어지는 연령대가 보통 20대에서 이제 30대 초반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연령대가 과연 지금 현재 좋아하는 또는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어느 정도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그 지역은 나중에 구매력이 어느 정도 행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과연 그 지역의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들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가 또 마포 중에 또 요런 망원동이나 합정 뭐 요런 상수 요 라인들인데 대체적으로 상권들도 굉장히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정서적으로나 또는 서정적으로나 주변의 재래시장도 또는 이제 앞으로 구성될 수 있는 초대형 쇼핑몰도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두 개가 이제 또 공존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마포 지역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뭐 그 전에 저는 마포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이유 중에 숲세권과 수세권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들 제가 누누이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거주하면서 그런 가치를 누려보실 수가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두 개 동시에 만족시킬 만한 그런 지역들이 서울 지역 내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으로 또는 위치적으로 장점이 많이 있는 지역이 바로 망원동이라는 겁니다. 자, 뭐 숲의 가치는 점점 상승하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숲세권 싫어하는 사람 없죠. 자, 그리고 이런 숲이라는 부분들, 그런 숲이라는 조건이 갖춰지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그런 숲에 또는 공원들을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개발들이 여러 가지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어떠한 인프라들이 분명히 확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따라올 수 있는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범세계적 친환경 세대가 지금 우리는 현재 지금 맞이하고 있고 친환경 세대다 보니까 주거 트렌드도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예전에는 지하철 역세권만 가까웠으면 좋았는데 이제는 플러스 알파가 여러 가지들이 많이 붙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을 보셨을 때 주거 트렌드의 변화를 우리는 필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수세권, 한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우리나라 서울, 특히 서울에서는 한강의 프리미엄이 상당히 큰
요소를 좀 갖추고 있는데 그런 한강들도 가까이 두고 있기도 하고요. 숲세권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 시장들이 노후화가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이기도 하고요. 또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형태들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그런 삶의 질이 상승함에 따라서 부동산, 특히나 주거 시장에서는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실거주를 한다 하더라도 또는 앞으로 미래 가치를 봐서 투자를 한다고 해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지역이 바로 망원동입니다. 자, 일단은 망원동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이 이쪽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지하철역으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6호선 라인이나 또는 2호선 라인을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고 DMC역을 이용해 보신다면 또 경의중앙선과 공항철도 라인을 이용할 수가 있기도 하고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넓은 공원들이 펼쳐져 있고 그 옆에 바로 또 한강이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세권과 숲세권을 둘 다 만족시키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교통 노선 상당히 좋은 곳이면서 주변에 일자리 타운까지도 갖추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 보이실 겁니다. 뉴타운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우측편에 또 아이뉴타운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아이뉴타운과 이렇게 가재열 증산뉴타운 등등과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망원동인데 이렇게 상권들이 점점 확장이 돼가고 있다는 거. 많은 젊은 층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로망들과 일단 도로망들이 너무나도 좋아요.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를 가까이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 가지의 또 도로망을 이용해서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대형 업무타운과 여러 가지 대학교 학군들 각각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임차 수요가 상당히 풍부하기도 하고요. 임차 놓기도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네. 20억 클럽에 가입하고 이제는 충분히 넘어설 만큼 지금 현재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안정적인 부동산 상승을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곳이 바로 마포 지역 되겠고요. 공세권 아파트, 숲세권 아파트가 뜨고 있다는 것들은 다들 어느 정도는 체감을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공원을 끼고 있거나 또는 한강공원을 또는 주변에 이렇게 공세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은 이런 아파트들의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리서치 결과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주거 선택 요인에서 교통과 다른 인프라 시설들이 아닌 이렇게 쾌적성을 많이 꼽을 정도로 이제는 주거 트렌드가 명확히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많은 숲세권과 공원을 끼고 있는 마포 되겠는데 바로 옆에 상수동 일대도 이렇게 초대형 공원화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 또 다른 한강의 명소가 바로 또 마포에 탄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서부 간선도로망도 지금 지하 사업 구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고 있고요. 서부 간선도로를 타고 올라오다 보면은 이렇게 월드컵 대교를 또 만나게 될 거고요. 저 월드컵 대교도 올해 연말이나 또는 늦어도 월드컵 대교는 뭐 사실 9월 1일 날 개통이 됐죠. 네, 개통이 됐기 때문에 근데 뭐 양화대교라든지 성산대교 라인들의 뭐 교통량에 대한 부분들도 좀 분산이 됐고요.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개선이 됐다는 얘기고요. 뭐 원정 홍대선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교통이 확충이 될 예정이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제가 앞서서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많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지만 이제 이렇다 할 만한 큰 대형 쇼핑몰이 없는 게 사실 불편함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불편함의 일부분이 이제는 완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예정이에요. 지금 현재 망원동 바로 옆에 이렇게 상암동에 빈 부지가 있어요. 이 부지가 롯데몰 부지 자리입니다. 연내 착공을 계획을 두고 있고요. 2025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초대형 쇼핑몰이 완성이 되는 것만큼 이제는 주변의 뉴타운들 그만큼 진행이 되면서 부족했었던 인프라 시설들이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삶의 질도
또는 주거 형태들의 부동산 가격도 상승시킬 만한 충분한 몰세권이 되는 것만큼 이 지역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거주 만족도 높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성으로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25평대에서 28평형 정도대를 가지고 있는데 시세가 7억대 정도 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 한번 가보신다면 9억 원은 훌쩍 넘기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하고요. 이 전세 임대 같은 경우에는 6억 원대 초반을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한 1억 원 정도, 월세 희망하신다면은 대출이 나오신다면 보증금 1억 원에 대략 한 140에서 150 정도의 월세 수익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실거주로도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도 만족스럽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아파트 찾아봤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곳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이네요. 2호선과 3호선 지나는 교대역 부근에서 이번엔 방 2개로 이루어진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시세 보시죠. 자, 보시면 약 5억 5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두 번째로 보시는 지역 강남 3구에 속하는 서초구입니다. 자, 서초구에서 주택을 보시는 이유가 또 궁금해지는데, 자, 여기에서는 주택에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네, 누구나 한 번쯤 살고 싶은 동네일 겁니다. 임차인으로서도 또는 임대인으로서도 마찬가지로 서초동 살기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죠? 일단은 누구나가 살고 싶어 한다는 그런 동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토지 가격이 너무나도 높기도 하고요. 주변의 인프라 또는 삶의 질이 너무나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땅도 또는 공급도 되지 않는 곳이기도 하죠. 지금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는 곳 안에서 계속 서로 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형식으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살기가 너무나도 좋은 곳이에요. 일단 그런 곳에 특히나 이제 교대 그리고 남부터미널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에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빨간색 빗금친 지역을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교통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산업벨트들을 가까이 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테헤란로에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 거주지 형태로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위치이고요. 교통도 좋지만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임차 수요 또는 투자하기에 또는 거주하기에 만족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반경에 위치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역 안에서 반경 3km 이내에 3km도 안 되죠, 사실. 네, 신세계 백화점까지 라인들 가보면 사실 거리가 뭐 1km 정도, 한 2km 정도 좀 내외입니다. 이 라인들 보시면은 학군도 좋지만 주변에 법조타운, 위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부터 아래에 성모병원, 법조타운, 교대, 롯데칠성 코오롱부지 등등의 개발, 그리고 강남역 상권들, 그리고 서리풀 공원과 정보사부지라고 써있는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저기도 초대형 업무타운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아무래도 그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서 여러 가지의 교통 노선, 특히나 교대가 더블 역세권 자리이죠. 그리고 남부터미널 있죠. 위에 고속버스 터미널 라인들 있죠. 그래서 일단 교통 좋고 생활 인프라 좋고 살기 좋고 위급한 상황이 나왔을 때도 네, 골든타임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자, 그리고 개발도 상당히 많은 곳인데 제가 아까 정보사부지 개발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요 개발들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될 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개발입니다. 부지 면적 보세요. 현대차 GBC 센터 신사옥보다 부지 면적이 더 큽니다.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아니라 앞으로 급부상할 수 있는 요 4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산업체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양질 직장인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고 그만큼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그 양을 많이 차지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롯데칠성 부지, 그리고 코오롱 부지, 지능아파트 부지가 제가 길 건너편에 있다라고 제가 앞에 입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사실 큰 개발호 중에 하나죠.
일단은 무언가로 개발이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이 토지의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고 그 토지에 상승한 것 위에 고층, 초고층화가 예정이 되어 있지만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상업적인 부분들, 업무적인 부분들, 일자리, 쇼핑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날 수 있는, 드나들 수 있는 그만큼 유동인구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초대형 쇼핑몰이 완성이 되는 것만큼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청사진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지능 아파트 부지 요 라인들이 제가 추천드렸던 지역이 요 지역들입니다. 충분히 가까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클 수가 있다라는 거. 경부고속도로 요거는 제가 정말 별표를 정말 10,000개는 치고 싶을 정도 수준의 개발 호재라는 거. 네. 요거는 정말 초대형 개발 호재 중에서도 초대형이라는 겁니다. 메모드급 개발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강남구와 서초구가 하나로 합쳐진다라는 것들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중요한 건 길이 7.2km 정도 되는 구간인데요. 요것이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면 그 위에 어떠한 구성물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뭐 대략적으로 뭐 3가지 섹터로 해가지고 구성이 될 예정인데 중요한 것은 서초구와 강남구 현재 단절되었던 요 지역들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서 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를 묶여있는 지역들 서울의 강남구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묶여있고 용산구 일대 들어있죠. 그 지역들 가서 보시면 네, 왜 묶여있겠습니까? 개발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묶어둔 거거든요. 요 개발들 진행이 된다면 토지거래 허가제를 묶이겠습니까? 안 묶이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제를 토지거래 허가제가 묶여져 있는 지역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투자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이지만 요 지역들은 아직 지금 진행 상태가 아직 아니죠. 계획만 예정이 되어 있을 뿐 진행되기 이전에 잡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서초구 지금 강남구 일대 가격대들 한번 둘러보시면 6억 원이 다 훌쩍 넘어요. 7억 원대까지도 호가하는 데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5억 5천에서 5억 6천 정도의 투룸 시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4억 8천에서 5억 정도까지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한 6천 정도에서 많게는 7천 정도면 일단 투자가 가능하시겠고 월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을 한 2억 원 정도에서 2억대 중반 정도 예상이 됩니다. 실투자 금액은 한 3억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대략 한 120에서 많게는 130, 140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 되겠습니다. 네, 정말 누구나 한 번쯤 살고 싶어 하시는 동네인 서초구 서초동에서 저희 호재까지 몰려있는 곳에서 주택 만나봤습니다. 자, 이사님과 1:1 자세한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셨다고 합니다. 1:1 무료 상담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신 정보는 네이버 TB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오늘 김대진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8월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지만 소비는 위축되지 않는 반면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금융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95%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상승하며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8월 전국 HBSI 전망치는 85.8로 전월 대비 6.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정부의 주택사업이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에 집중되면서 주택사업 경기 전망에 대해 지역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전국의 HBSI 전망치는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분 모셨습니다. 달려라하니 최한희 팀장님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좀 가을 비가 내리고는 있는데 이게 좀 비가 그치고 나면 날씨가 참 좋아져서 부동산을 좀 알아보기에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미리 오늘 좀 찾아본다면 어디로 가볼까요? 네, 이제 임장 활동도 굉장히 좋아지는 시기가 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임장 나가기 딱 좋은 두 군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로로 가볼 건데요. 종로에서도 희소 가치가 매운 아파트 매물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종로 하면은 아파트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귀한 매물이니까 눈 크게 뜨고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답심리로 가볼 건데요. 답심리의 이제 특징이 계속적인 개발 호재로 지가가 매우 상승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가치 있는 땅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집에서 편하게 부동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지역 종로로 가보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최한희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동이네요. 자, 1호선 종로 5가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아파트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시세는요, 약 4억 3,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 예상되네요. 네, 앞서 소개해 주실 때 귀한 부동산이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살짝 보니까 알 것 같은 게 종로에서 아파트를 좀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 종로에 뭐가 많기는 한데 유일하게 좀 아파트는 없는 것 같아서 입지 조건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아주 잘 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일할 곳은 되게 많은데 머무를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서울의 중심 종로입니다. 종로 이제 땅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다 출퇴근을 이제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상업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빼곡히 일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교통이 매우 좋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의 편리성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일단 지하철로 살펴드리면 종로 5가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1호선에서 굉장히 가까운 위치 한 4분 정도면 도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조금만 걸어가면 동대문이 있습니다. 동대문역에서도 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1호선과 4호선을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파트 바로 앞쪽을 보시면 버스 노선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노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서울 전 지역을 거의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자차가 없으신 분들도 대중교통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집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TV를 보시다가 이제 나도 투자를 해야겠다,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보시려면 공시를 살펴보셔야 되잖아요. 수요층이 어느 정도 탄탄한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수요가 계속적으로 넘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상업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회사들이 빼곡히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에 보면 또 종로 5가역이 펼쳐져 있어서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많은 상인분들의 수요도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또 아까 동대문도 가깝다라고 했기 때문에 동대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인분들이 또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수요, 또 조금만 덜어가면 서울대학교 병원도 나옵니다. 그 안에서 일을 하는 또 6,200명 정도의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의 수요까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수요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동네가 바로 이 동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주었을 때 임대인이 편안하게 좀 살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살아봤을 때 좋은 시설들을 좀 살펴드리면 일단 명동 가깝고요. 남대문 시장, 뭐 동대문 시장 다 가깝기 때문에 내가 이용하고 싶은 것을 집 앞에서 이용하는 느낌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백화점도 가깝고요, 시장도 가깝고요, 뭐 어학원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이라든지 맛집들도 굉장히 주변에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 삶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살아가실 때는 자연 친환경적인 요소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바로 집 앞에 청계천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일부러 그곳에 나와서 데이트도 하고 아니면 즐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 집 앞에서 물이 흐르는 자연을 벗삼아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호재고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대문 쪽으로 또 날씨 좋은 날 슬 걸어가 보면 위쪽으로 성곽길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은 또 밤에 가면 굉장히 좋은데요. 일부러 많은 분들이 밤에 그 야경을 보려고 찾는 곳이 바로 동대문 성곽길이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관광지를 내가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즐길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요즘 같은 가을철에 더욱더 좀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는 곳, 종로입니다. 자, 뭐 명동에다가 수많은 상가, 종로, 뭐 동대문까지 회사의 상가만 생각을 해봐도 정말로 얼마 없는 아파트의 수요가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서울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기에도 편리하고 수요가 충분하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호재를 만나봐야 될 것 같은 게 과연 서울의 중심에서는 얼마만큼의 호재를 또 받아볼 수 있을까 궁금한데 이 종로에 좀 옛날 이미지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변할까요? 네, 맞아요. 예, 옛날 이미지도 있고 좀 낡은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개발이 일어나는 곳들이 많습니다. 개발이 일어나는 곳들 중에서 가장 큰 호재부터 중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일어나는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거나 내 집을 찾고 싶을 때 이런 호재들을 살펴보실 때 한 번쯤은 좀 들어봤을 호재입니다. 그만큼 호재가 크고요. 영향력과 파급력이 큰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운 재정비 지구 안에 하나하나씩 개발이 이루어지는데요. 단계적으로 또 구역을 나누어서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산업을 지키면서 새로운 산업이 하나하나씩 들어가서 그 지역을 발전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유동인구도 같이 늘어나고 주변의 편의시설도 훨씬 더 많이 확충이 되면서 지역 발전을 좀 견인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할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율곡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사업인데요. 종로 율곡로가
굉장히 낡았습니다. 옛날에부터 생각을 해보면 소규모 공장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런 골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의 중심 종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낡은 골목이 있네. 이거는 좀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교통도 편하고 살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 골목이 좀 변화가 되면 땅의 가치가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개발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나하나씩 낡은 것은 깨끗하게 사람이 더 살기 좋은 골목으로, 더 찾고 싶은 골목으로, 머물고 싶은 골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무리가 된다면 더욱더 깨끗해지는 동네,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면서 더욱더 가고 싶은 동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집가 상승을 견인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인데요. 중구 일대를 복합단지로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서울 강남에 코엑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강북에 코엑스를 하나 더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 코엑스 생각해 보면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정말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갖춘 복합단지가 강북에 아주 교통이 좋은 곳에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업무시설 빼곡히 들어가고 호텔이나 레지던스, 쇼핑센터, 마이스센터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다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 주위를 일대를 변화시키는 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서울역 광장과 또 서소문 역사공원을 잇는 보행로가 하나 더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차를 타지 않고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큰 호재로 다가올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낡고 좀 오래된 종로의 골목은 깨끗하게 변한다고 하고요. 즉 첨단과 또 옛 역사, 문화까지 공존하는 동네로 거듭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종로에 얼마 안 되는 아파트, 그렇다면 투자 금액이 궁금해집니다. 토룸 기준으로 종로에서 만나보는 아파트의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일까요? 네, 일단 지금은 좀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아파트에 접근하기란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은 되는 곳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파트입니다. 일단 매매 금액이요. 4억 3,500에서 4억 6,500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시 3억 7천에서 3억 9천만 원, 월세 시 보증금 2천에 월 120에서 한 130만 원 정도는 받아보실 수 있는 동네입니다. 대출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전세는 3억 7천에서 3억 9천 정도 예상이 되고요. 월세는 1억 7,400에서 1억 8,6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른 실제적인 투자 금액은 전세 시 6,500에서 한 7,500 정도 예상되고요. 월세 시 2억 4,100에서 2억 5,900 정도 예상되는 종로의 투룸 아파트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서울의 중심의 아파트인데 전세를 활용했을 때 6천만 원대에서 7천만 원대였습니다. 팀장님이 보시기에도 저평가됐다라고 좀 표현을 주셨잖아요. 종로의 아파트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말씀을 처음 드리고 싶은 게 저평가란 면에서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곳이 서울의 중심에 있지만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은 구도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곳곳에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땅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땅을 선점을 하시면 나중에 분명히 효자 역할을 하는 매물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풍부한 수요층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 바로 앞에 종로 5가 상권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많은 상인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직장인들의 수요, 또 조금만 가면 대학들이 큰 대학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 대학생들의 수요 굉장히 펼쳐져 있지만 그 수요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중심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수요층은 계속적으로 탄탄해지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공실염려 없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동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공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신축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곳은 오래된 상권이 이미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50년 된 음식점 여러 곳은
그곳을 이미 가치가 있는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가지 않잖아요.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들이 다시 나지 않기 때문에 그 땅에다가 뭐 올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동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린 이런 신축의 아파트는 세워지기만 하면 계속적으로 인기가 있을 매물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로에 넘치는 수요는 물론이고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강조해 주시면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종로구에서 투룸 아파트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어딜지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이번에 가볼 곳은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동인데요. 자, 2호선 신담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주택의 가격은요, 약 3억 6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주택 찾으러 가볼 곳 동대문구 답심리동입니다. 자, 첫 번째도 우리가 굉장히 좀 특징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대문구 답심리동을 보시는 이유도 아마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거가 매력으로 보이시나요? 네, 일단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호선은 황금 노선이잖아요. 그 황금 노선에 신담역이라고 있습니다. 신담역을 도보로 한 5분 정도면 집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2호선을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매물이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5호선 답심리역에서도 도보로 한 7, 8분이면 도착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개의 노선을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내부 순환도로와 인접하고 있어서요. 자차로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기 굉장히 편한 위치에 있는 매물이고요. 또 이 5호선을 끼고 있다 보니까 중심 업무단지와 매우 가깝게 닿을 수가 있습니다. 2호선 라인을 보면 이제 강남 업무단지, 잠실 업무단지, 을지로 업무단지까지도 한 번에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특징을 살펴보면 내가 일을 하는데 머무를 곳은 많이 없기 때문에 주변으로 눈을 돌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서울 시내 중에서 좀 가깝게 인접을 하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동네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동네가 지금 그런 대체 주거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분들의 임대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임대 수요를 다 끌어당길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재개발과 재건축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되면 내가 원래 살던 집을 잠시 비워지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요. 그 주변에 이제 사시던 분들이 자기가 그동안 오랫동안 살았던 생활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편리하게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곳에서 내가 살 집을, 깨끗한 집을 찾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이주 수요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주변에 서울시립대나 한양대, 세종대, 건국대 이런 우수한 대학들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 그런 학생들의 수요까지도 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변을 살펴보면 지금 호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작은 호재가 아니고 큰 대형 개발 호재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을 때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에 바로바로 영향을 미칠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안에서 그것도 2호선을 특히 직장인분들께는 정말 집 앞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특권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편리한 노선이잖아요. 2호선 역세권이라는 거 강조해 주셨습니다. 벌써부터 아시는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호재도 크다고 하셔서 저는 청량리 쪽 호재도 생각이 났는데 가까운 곳인가요? 네, 일단 청량리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량리에 있는 호재를 다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호재가 이제 청량리 역세권 균형 발전 개발 추진에 대해서도 살펴보셔야 될 호재인데요. 일단 청량리 지역은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예전 청량리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것이고요. 요즘은 정말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는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풍부해질 전망이고요. 이런 개발의 수혜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 매물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장안평 일대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장안평역 주변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돼서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2.5배에 달하는 52만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개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 하나하나 지금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중랑물재생센터 개발 사업과 장안평 중고차 매매 단지 현대화 사업인데요. 중랑물재생센터가 이제 지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지상에 새로운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공원이나 박물관 또 테마파크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좀 자연 친환경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사업이고요. 장안평 중고차 단지 매매 사업은 현대화 사업은 2025년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하 6층부터 지상 30층까지 규모로 이것도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것이고요. 규모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고요. 이것에서는 이제 8,000여 개가 넘는 일자리가 또 새롭게 생긴다라고 하니까 정말 많은 일자리가 탄생을 하는 것이고요. 유동인구 자체도 늘어날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중랑천 수변공원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주변을 이제 강북의 양재천으로 만든다라는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큰 규모라서 저도 놀랐습니다. 여의도 공원에 10배 규모의 공원이 탄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잘 만들어 놓을 것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일부러 소풍 가고 관광 가고 하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도 좋은 휴식처가 될 것이고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큰 호재로 다가올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통에 대해서 호재 말씀드리겠는데요. 면목선 경전철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입니다. 면목선 경전철이 생기면 지금도 교통 너무 좋은 거 앞서 살펴드렸는데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고요. 시세 상승에 당연히 좋은 역할을 할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동부간선도로는 혼잡도와 교통난 너무너무 심각하잖아요. 근데 동부간선도로가 이제 지하화되면서 또 지상에는 굉장히 좋은 파크 같은 거를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통이 해소가 되면서 강남권과의 이제 진출입도 굉장히 편리해질 전망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의도 공원도 정말 큰데 10배라니 참 가늠이 안 됩니다. 바로 앞에 중랑천이 예쁘게 공원으로 또 조성이 된다는 소식도 있고 어마어마한 개발이라는 청량리 개발 소식 바로 그 근처가 답심리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택을 만나본다면 지금의 가격이 또 중요해 보이는데 투룸이거든요. 시세 얼마 정도일까요? 네, 시세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 매매가는 3억 6천에서 한 3억 9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시 3억 3천에서 3억 4천만 원, 월세 시 보증금 3천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은 1억 4천만 원 정도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나오겠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천에서 5천만 원, 월세 시 1억 9천에서 2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가격 메리트까지 만나봤습니다. 전세를 활용했을 때 아직까지는 3천에서 5천만 원이면 투자 가능하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는 동대문구 답심리동 2호선 역세권에서 주택 만나봤고요.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오늘 최한희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은요. 02-3153-2668번 전화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도 많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래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도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그럼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